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보고 개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게 그거죠. 지난 총선은 2조 심판이었고 이번 전당대회도 2조 심판이다. 지난번에 총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번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2조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씨의 성을 가지고 있는 간사한 인간, 조 씨의 성을 갖고 있는 배신한 인간 누구겠습니까? 이철규랑 조정은 두 사람이겠죠. 여기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윤 그리고 찐윤을 자처해가지고 지금의 구태의연함 그거를 상징하겠다라고 총대를 매신 상태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원 전 장관의 운명도 사실상 조정훈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친윤을 선택한 거에 대해 가지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정치인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 특정 정당 사이비 종교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주 같은 인간의 그 어떤 말을 지령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또 그 특정 정당에서 보니까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한테 뭐 돈도 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총선이 대패했는데 그 대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패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한테 물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한동훈을 좌파라고 무는 거,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모습입니까? 개딸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신이 나간 병원에 있어야 되는 환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에 와서도 맨날 그런 댓글 달고 있잖아요. 한 달, 한 달, 한 달 막 이러면서 저보고 한 달이라고 합니다. 한동훈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한동훈한테 무슨 뭐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저보고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은 뭔데요? 차마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믿었고 한동훈의 런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본인 스스로의 감정은 또 어떨까 싶습니다. 조정훈의 케이스도 정말로 큰 어떤 그게 됐을 것 같은데, 이 원희룡 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 한동훈의 런닝메이트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 이철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은 조정훈이 됐거나 이철규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2조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자, 일단 런닝메이트로 같이 뛰어야 되는 최고위원들이 꾸려져야 될 겁니다. 최고위원 가운데 총 9명이죠. 최고위원이 9명 가운데 과반 5명 정도는 일단 친한계로 꾸려져야 한동훈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당대표 본인 스스로 뭐 한동훈 대표라고 한다면 당대표 본인 스스로를 제외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제외한 3명 정도는 일단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당선이 돼야, 그래야지 한동훈 체제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명이 지금 누구로 후보가 나올 것이냐? 첫 번째 일단 나오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 이제 장동혁 의원이고요. 두 번째 유력한 사람이 박정훈 의원입니다. 박정원 의원이랑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배현진 의원이죠, 그렇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또 좀 출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문재인과 관련된 이슈들도 워낙에 잘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었을 때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23일 날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할 텐데,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도 앞으로 한동훈 체제가 잘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냐? 2조 심판 이런 거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중의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는 지금은 그렇게 막 소구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철구가 조정훈을 뭐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과 쌓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대놓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배척하지는 않고 존중하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견지할 수 있는 역할, 그걸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표현했죠.
원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정 관계, 강력한 당정 관계라고 했다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국민의힘한테 필요한 것도 뭐예요? 건강한 당정 관계이죠. 그래서 반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비윤이 될 용기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 총선 때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포토라인에 서라. 검찰 조사 받으러 가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국민 눈높이를 언급을 했었죠. 근데 기억나시죠? 한 전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언급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 전 위원장이 그때는 90도인 사람으로서 그게 막 무마가 됐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국민 눈높이를 끝까지 고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지금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은 국민 말고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정확하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바로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처럼 한동훈을 좌파몰이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이조죠, 이조. 이철규랑 조정훈. 조정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대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조정원은 뭐라고 할 겁니까? 친윤이, 찐윤이, 이철규가 중심이 돼가지고 공작을 벌이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원희룡이라고 하는 카드를 어거지로 만들어냈는데 나경원까지 또다시 이쑤시개처럼 쓰고 버려버리고 원희룡이라고 하는 카드를 억지로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해당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조정훈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이냐, 지금 현안인 각종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보고 우리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정훈부터 일단 답변해 보세요.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특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인은 특검에 대해 가지고 특검의 특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눈치나 보면서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만 보이면서 한동훈한테는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두고 보겠다. 두고 보겠다라는 것이 두고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두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순간 조정훈과 이철규 같은 사람은 대번에 한동훈을 또 좌파몰이하고 한동훈을 강남좌파라고 몰아갈 것입니다. 왜? 애당초 지금 찐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극우로 치닫고 있고 국민 눈높이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얘기를 좌파라고 몰아갈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보수적이고 누구보다도 평생을 보수로 살았던 저조차도 지금 이철규, 조정원 그리고 극우 쓰레기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치가 떨립니다. 저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권력에 아부하는 기생충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윤이 돼서는 안 되고 비윤이 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주진우 전 비서관이죠. 주진우 전 비서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한마디로 그냥 윤석열의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친윤의 대표주자 누가 있습니까?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성일종 사무총장이죠. 전 사무총장이죠. 두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캠프에서 사실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다만 변수는 있죠. 23일에 한 전 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때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그 명단에 저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왜? 친윤계가 벌써부터 한동훈 쪽에 속해 있는 핵심적 친윤 인사가 총 4명이라고 하는데 4명 중에 공개가 된 사람이 지금 두 사람입니다. 주진우랑 그다음에 성일종 두 사람이 공개가 됐고 두 사람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네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필사적으로 지금 친윤 쪽에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
23일에 명단이 공개가 됐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전위원장 측에서는 친윤계 인사까지 해서 30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친윤 쪽에서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23일 명단이 공개가 됐었을 때 몇 명이 한전위원장이랑 친윤 쪽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밝혔는지 그거를 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전당대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진짜 지난번에도 2조 심판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조 심판이라고 하는 게 기가 찬데 누구를 도대체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문제거리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